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부의 심리입니다.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풍요롭고 보람된 삶을 사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추려 보았는데요. 함께 볼게요. 보다 쉽게 부의 심리를 형성하는 법, 앞으로 나아가기.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구매하고 대출하고 투자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의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돈을 사용하면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으며 성장의 원동력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면 보다 쉽게 부의 심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에는 나눌수록 넉넉해지다. 참 이상한 일. 기분이 우울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 봅시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너그러운 정신입니다. 그 넉넉함이 타인의 삶은 물론 자신의 삶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꾸준히 나눕니다. 성공한 사회와 국가, 회사, 개인은 나눔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이로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기에 꾸준히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의 심리를 지니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생각, 흐름 유지하기. 돈을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의 삶에 흐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노동력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습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돈은 일종의 에너지로서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의 심리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면 작은 변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다른 사람과 나누면 우리도 발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삶이 정체되고 고착된다면 나눔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고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때야말로 타인과 더 나눠야 할 때입니다. 나누고 베풀면 에너지와 역량, 의욕이 솟습니다. 베푸는 것은 자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이며 자기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누고 베푼 행위는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고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나누게 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보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경제적으로든 다른 형태로든 정체가 일어나는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권리의식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부양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발전이 멈추고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돈은 계속 들어올지 몰라도 그 부를 진정으로 누리고 나누는 능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권리의식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타인의 가치, 지성, 잠재력을 존중한다면 풍요의 흐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 나눔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나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해 봅시다. 더 자주 미소 짓고 다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자신감을 높이고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면 자신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봅시다.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눔이란 본질적으로 풍요로움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 베풀든 더 큰 풍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나누고 베풀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셈이 됩니다. 최고의 선물은 신뢰에 답하여 자존감 높이기. 나눔은 재물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 건설적이며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재물을 베풀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람의 역량과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면 모든 사람이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감사히 받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삶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며 우주는 우리가 베푸는 것을 몇 배로 되돌려 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조건 없이 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히 전하는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힘을 줍니다. 쌍방의 자기 가치감을 높여주고 받는 사람에게 신뢰를 전달합니다.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베품은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존재를 그의 삶과 이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의 핵심에는 나눔의 정신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가 축적됨에 따라 나눔의 정신도 커져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것이 많아지면 나가는 것도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를 불러오는 원칙. 젊은 시절 저는 나눔이 진정한 풍요를 불러온다는 원칙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것은 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는 것에 힘에 생각이 미친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야 경제적인 부는 나누지 않으면 공허한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낌없이 감사히 나누는 것은 곧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물은 결국 주는 사람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실현하는 방법, 관심을 쏟으면 잘한다. 실현하기. 1단계, 열정을 글로 써서 현실로 만든다. 2단계, 끝에서부터 생각한다. 꿈을 이룬 후에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런 다음 걸음을 거꾸로 밟아가며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3단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조언을 따른다. 그럴 형편이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럴 형편이 될까? 라고 말한다. 4단계,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를 3가지 쓴다. 5단계, 다음 달에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3가지 쓴다. 6단계, 지금 실행한다. 진정한 불안, 인생 다시 쓰기. 제이는 대학교에서 영양학 학위를 받았지만 졸업한 후에는 결혼과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실직했을 때 그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전문적인 영양 상담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나설 때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이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무리한 일정과 계획이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 교육을 받고 값비싼 장비도 구입해야 했지요. 다음에는 개인 상담소를 열었어요. 아직도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녔어요. 양생 영양학 학위를 딴 다음에는 혁신적인 저의 직업을 텔레비전 방송국에 알렸고 덕분에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바로 그날 모든 게 시작됐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도 수차례 텔레비전 출연과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사업은 번창하고 있죠. 간단히 말해 제이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생을 완전히 새로 쓰고 그 결과 기대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일으킨 변화로 인해 저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서 건강 세미나를 열 수 있었고 질병의 영성 심리학 과정을 개발할 수 있었죠. 최근에는 태국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 과정에서 제이는 부에 대한 생각도 새로 썼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족과 친구의 사랑과 후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또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진정한 부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매일 밤 오늘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구나 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어요. 덤으로 돈까지 벌고요. 가진 것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방법. 잠시 서서 장미 향기를 맡아라. 바로 지금 여기서 현재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면 가진 것에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지금까지 이룬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가 생기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 부를 추구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는 거액의 은행 계좌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 봉사, 보람으로 가득한 양질의 삶을 살아야 경험할 수 있는 부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부입니다. 이러한 부를 이루지 못하면 언제나 굶주리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은 부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은 인간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하는 일은 최대한 빨리 자신의 소임,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뿐이니까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찾아오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과 나눌 기회도 많아집니다. 삶의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분명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옳은 곳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 소명을 발견하면, 즉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그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오프라가 이 가르침을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가장 참된 삶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다 쉽게 부의 심리를 형성하는 법에서 꿈을 실현하는 방법, 가진 것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방법 등을 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알기, 깨어있는 선택이 삶을 바꾼다, 부의 진화를 엿보다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행운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돈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하셨던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잔고에 관계없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부의 심리 찰스 리처드 지음 정향 옮김 3호 미디어였습니다. 세븐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